14장 2절에서는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를 볼게요. 핵심 키워드는 보조 스트림, 문자 변환 스트림, 성능 향상 스트림, 기본 타입 스트림, 프린트 스트림인데요. 이들 스트림은 전부 다 보조 스트림에 해당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기본 스트림을 직접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도 있지만 이때 기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를 이야기하겠죠. 데이터를 변환해서 입출력하거나 데이터의 출력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변환과 데이터 출력 형식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도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기본 타입을 입출력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보조 스트림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보조 스트림이라는 게 뭘까요? 보조 스트림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스트림과 연결되어서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트림을 말합니다. 자체적으로 입출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 스트림만 단독으로 생성할 수가 없고요.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 또는 리더나 라이트 등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 다른 보조 스트림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입력 스트림을 가지고 받을 수도 있지만 입력 스트림에 보조 스트림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보조 스트림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기능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변환한다든지 또는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기본 타입을 읽는다든지 이와 같은 기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에서 바로 출력 스트림을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보조 스트림을 출력 스트림에 달고 프로그램에서 보조 스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역시 다양한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변환한다든지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기본 타입을 출력을 한다든지 또는 프린트 스트림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때 계행 처리를 매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을 바로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보조 스트림을 연결을 해서 보조 스트림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스트림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 스트림을 주 스트림 또는 다른 보조 스트림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조 스트림을 생성할 때 new 보조 스트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연결될 스트림을 보조 스트림이 연결될 스트림을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제공을 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이 보조 스트림을 바로 이 스트림에 연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보조 스트림을 생성을 하고 보조 스트림 변수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보조 스트림이 생성이 되면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예제 코드가 나오는데요. 인풋 스트림을 우리가 얻었다고 칩시다. 이 인풋 스트림에다가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달아서 생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new 연산자와 함께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 is를 생성자 매개값으로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럼 is에 부착된 인풋 스트림 리더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가 바로 이 변수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 변수를 사용을 해서 보조 스트림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메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조 스트림은 연속적으로 다른 보조 스트림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주 입력 스트림을 가지고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조 스트림 1을 달고 다시 여기에 보조 스트림 2를 달아서 프로그램은 보조 스트림 2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프로그램이 주 출력 스트림을 바로 이용해도 되지만
주 출력 스트림에 보조 스트림 1을 달고 또 여기에 보조 스트림 2를 달아서 프로그램은 보조 스트림 2를 통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input stream이라는 객체를 얻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input stream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문자일 경우에는 input stream을 바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자 변환을 하는 코드를 프로그램이 작성을 해야 되지만 input stream에 input stream reader라는 보조 스트림을 달게 되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로 변환하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이 보조 스트림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input stream reader를 사용해서 문자를 바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편리하죠. 그런데 input stream reader를 사용해서 문자를 읽으려고 하는데 속도가 조금 안 나와요. 그래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또 다른 보조 스트림인 버퍼드 리더를 달아요. 그래서 버퍼드 리더를 달게 되면은 읽기 성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직접 인풋 스트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연이어서 보조 스트림을 달아서 이용을 하면 편리하면서 성능이 향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인풋 스트림을 얻어서 프로그램이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 보조 스트림을 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보조 스트림을 생성을 할 때 인풋 스트림을 매개값으로 줘요. 그러면 여기까지 생성이 된 거예요. 이 코드가.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달려면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 인풋 스트림 리더 객체를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조 스트림이 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객체가 대입된 이 변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보조 스트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변환 보조 스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스트림이 바이트 기반 스트림일 경우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을 말합니다. 이 스트림을 통해서 입출력되는 데이터가 문자일 경우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리드와 라이트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편리합니다. 처음부터 리드와 라이트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출력 데이터가 문자일 경우에는 문자에 특화되어 있는 문자 기반 스트림인 리드와 라이트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는 아웃풋 스트림에 연결되는 보조 스트림인데요. 이 그림처럼 아웃풋 스트림에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보조 스트림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문자를 그대로 출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조 스트림을 달지 않으면 문자를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아웃풋 스트림은 바이트만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바이트로 바꾼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귀찮아지죠. 문자를 바이트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를 아웃풋 스트림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는 문자를 그대로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은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가 내부에서 문자를 바이트로 바꾼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문자를 바이트로 바꿀 필요가 없죠. 바로 문자를
output stream write로 출력만 하면 되니까요. output stream에 output stream write를 연결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output stream write 객체를 만들 때 output stream 객체를 생성자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write는 지금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write가 가지고 있는 write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write라는 변수를 가지고 write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매개값으로 문자열을 제공을 해주면 매우 쉽게 바이트로 변환해서 output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죠. file output strea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에 new file output stream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했죠. 근데 이 file output stream은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에요. 전미사로 output 스트림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file output 스트림은 바이트를 출력하는 스트림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문자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때는 문자를 바이트로 바꾼 다음에 그 바이트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new output stream writer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생성을 해서 파일 output 스트림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write를 통해서 문자를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output stream write가 바이트로 변환을 해서 파일 output 스트림을 통해서 이 파일에 바이트를 저장을 합니다. input stream read는 output stream write와 정반대예요. input stream으로 들어오는 바이트를 문자로 변환해서 프로그램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 하게 되면 input 스트림이죠. 그래서 input 스트림에 연결되어 input 스트림에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문자 입력 스트림인 리더로 변환하는 보조 스트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바이트가 input 스트림으로 들어오면 input 스트림 리드는 이 바이트를 문자로 변환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바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에 input 스트림 리드를 쓰지 않고 input 스트림을 가지고 바로 프로그램에서 문자를 얻으려면 input 스트림에서 일단 바이트를 읽고 그 바이트를 문자로 변환하는 코드를 추가로 작성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input stream reader를 연결을 하면 프로그램에서는 추가적인 코드 없이 바로 input stream reader를 통해서 문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input stream reader를 input stream에 다는 방법은 이와 같이 input stream reader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input stream 객체를 생성자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리더를 가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죠. 파일 인풋 스트림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어요. 파일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이죠. 인풋 스트림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파일 인풋 스트림, 즉 다시 말해서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바이트를 읽고 그거를 다시 문자로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를 생성을 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더를 가지고 읽게 되면 바로 문자를 프로그램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섹션 02의 이그잼 01 패키지에 있는 캐릭터 컨버트 스트림 이그젬플인데요. 총 3개의 메소드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write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write 메소드는 메인 메소드에서 이와 같이 호출이 되는데 문자열을 매개값으로 주게 되면 매개값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파일 output stream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대입을 했어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test1.txt에 매개값으로 받은 문자열을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죠. 매개값으로 받은 거는 문자열이죠. 그러면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만든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wri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에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달 거예요.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를 생성을 해서 라이터 타입의 변수에 대입을 해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는 문자 기반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라이터를 상속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부모 타입으로 타입 변환이 되어서 자,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이터가 가지고 있는 라이터 메소드 중에는 문자열을 바로 매개값으로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메소드 호출로 문자열을 전부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는 바이트로 변환을 해서 결국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이 파일에 바이트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라이트를 하고 나서는 항상 플러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플러시해서 메모리 버프를 비워주고요. 마지막으로 클로즈해서 출력 스트림을 닫아줍니다. 라이트를 클로즈 하면은 내부적으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도 클로즈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리드 메소드는 메인 메소드에서 호출이 되어서 test1.txt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읽고 리턴을 하는 메소드예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대입을 했어요. 파일 인풋 스트림은 test1.txt에서 바이트를 읽는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이죠. 파일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바로 바이트를 읽어서 이거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인풋 스트림 리드 보조 스트림을 생성을 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에 연결을 할 거예요. 인풋 스트림 리드는 리더의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리드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드 메소드로 문자열을 읽을 수가 있겠죠. 읽은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길이 100짜리 차 배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리드 메소드를 호출할 때 차 배열을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리드는 최대 100자를 읽고 이 배열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은 문자 수를 리턴을 할 겁니다. 실제로 이 파일 안에는 이 문자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자열은 100자 이하죠. 그래서 한 번의 리드로 이 차 배열에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리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클로즈해서 닫아줍니다. 문자 배열을 가지고 문자열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이 new string이라고 하는 스트링의 생성자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차 배열을 첫 번째 매개값으로 주고 두 번째 매개값은 0을, 세 번째 매개값은 총 읽은 문자 수를 줍니다. 스트링의 이 생성자는 이 문자 배열에서 0 인덱스부터 주어진 개수만큼 문자를 읽어서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리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문자열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드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면 이 파일에 저장된 문자열이 리턴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결국 이 문자열과 동일할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콘솔로 출력을 한번 해본 거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파일로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파일로부터 읽고 읽은 거를 출력을 한 거죠. 이번 예제에서는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조 스트림인
output stream writer와 input stream reader를 달아서 좀 더 편리하게 문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는 방법을 살펴본 겁니다.